주진우의 이슈 해설. 팩트 전달과 보수 진영 논리 전파를 위해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입니다. 오늘은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가 있었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나왔습니다. 그 효과는 다 아실 겁니다. 이미 떠들썩할 정도로 언론 보도가 많이 났죠. 이 형이 확정이 되면 대선에 출마할 수 없는 것은 물론이고 434억 원이라는 선거 비용도 국고에 반드시 반납해야 됩니다. 오늘은 이 선고 내용을 좀 분석을 해드리고요. 앞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3심이 어떻게 갈 것이냐, 그리고 위중교사 사건은 또 어떤 형이 선고될 것이냐 하는 점을 해설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공직선거법 위반, 법원에서 일단 백현동 옹벽 아파트에 대해서는 확실한 유죄를 내렸습니다.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요. 제가 종전 해설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백현동 옹벽 아파트 비리와 관련해서 국토부의 협박으로 어쩔 수 없이 해줬다. 이거는 정말 말이 안 되는 거짓말이거든요. 아니, 이재명 대표의 성격이나 스타일상 국토부가 어떤 압박을 가한다 그러면 국토부를 물고 뜯지, 그거를 국토부 말에 협박을 받아서 어쩔 수 없이 제가 인허가 해드릴게요 할 사람입니까? 일단 그 말 자체가 좀 제 생각에 이해가 안 되고요. 이재명 대표가 인덕이 없다 보니까 성남시 공무원들조차도 이건 전부 다 백현동 옹벽 아파트는 성남시장인 당시 이재명이 다 결정한 것이고 국토부 협박 그런 거 없었어요 라고 명확히 증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토부 공무원들도 당연히 황당해했죠. 아니, 협박 우리가 언제 협박했어, 이런 정도로 황당해했기 때문에 증인들은 모두 유죄의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증인들의 진술을 뒷받침할 만한 당연히 공문들이 수십 개가 이 성남시와 그 국토부 사이에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그때도 성남시가 한번 문의를 했습니다. 국토부에 이거 우리가 필수적으로 뭘 해야 되는 거야? 라고 했을 때 국토부가 명확히 해줬어요. 아니, 그거는 성남시에서 알아서 해야 될 문제야. 그렇게 공문도 남아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자신 있게 재판부가 유죄 판결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어떤 의미가 또 있냐면요. 판결문에 눈에 띄는 장면이 판례를 준비해서 백현동 옹벽 아파트를 국감에서 해명을 했었거든요. 그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더 적극적으로 설명하려고 판례를 준비한 건데, 이 부분이 재판부에서는 판례까지 치밀하게 준비했기 때문에 허위사실 공표가 확실하다고 봤습니다. 의도성이 있다라고 본 것이죠. 그리고 얼떨결에 얘기한 게 아니라 이거는 판례를 사전에 준비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법리적으로 무죄가 선고되지 않도록 한 결정적인 장면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김문기 씨 알았다 몰랐다 하는 부분, 이건 어떻게 됐느냐. 그러니까 조금 재판부에서 부담을 느낀 것 같아요. 좀 독특한 논리를 펼쳤습니다. 김문기 씨 관련해서는 알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니까 거짓말을 한 것은 맞는데 그게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서 말하는 사실이 아니다. 허위사실 공표의 그 법 규정이 있거든요. 거기에는 어떤 행위나 학벌이나 이런 것들을 허위사실 공표를 하지 말라고 다 규정을 해놨는데 그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좀 너무 엄격하게 법을 해석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래서 아무래도 이게 중형도 선고해야 되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434억 원도 반납해야 되고, 근데 민주당은 사법부를 끊임없이 압박하고 시위도 하고 하다 보니까 일종의 약간의 균형 심리 때문에 좀 엄격하게 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 부분을 나쁘게 보지 않는 것이요. 이 김문기 씨를 몰랐다라고 발언하면서 이재명 대표가 당시 김문기 씨 골프 사진이 조작됐다라고까지 말을 했는데 이 부분은 또 유죄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대장동 비리에 관련돼서 김문기 씨께 다 무죄가 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유죄가 살아있기 때문에 항소심 가서도 이게 사진이 조작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유죄가 계속 유지될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두 번째로 골프도 치고 했기 때문에 이걸 알았던 것으로 보인다라고까지 인정을 했고 어떤 법리적인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기 때문에 항소심에 가면요 법리를 다시 판단해서 유죄가 선고될 가능성은 제가 봤을 때는 있어요. 근데 이 사실관계와 관련해서 그 설시된 내용들을 보니까 김문기 씨를 몰랐다고 보기에는 도저히 상식상 몰랐다고 보기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면 항소심에서 몰랐다는 사실이 인정돼서 전체가 무죄 날 확률보다는 이 법리적인 이유로 무죄가 났기 때문에 그 법리가 뒤집혀서 오히려 김문기 씨는 관련 허위사실 공표는 일부 무죄 났던 것이 유죄로도 바뀔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 그리고 백현동 옹벽 아파트는요, 지금 우리 구독자 여러분께서 걱정하시는 거는 혹시 항소심 가서 뭐가 바뀌면 어떡하지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재명 대표가 자충수를 둔 것이 너무 재판을 오래 끌고 싶어서 모든 증인들을 다 부른 겁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다 입을 모아서 이재명 대표가 백현동 옹벽 아파트 인허가는 이재명 대표가 알아서 한 것이라고 다 증언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소심에서 사실관계를 뒤집어줄 증인이 없어요. 그래서 항소심에서 결론을 달리할 가능성이 매우 적은 사건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비록 1심이긴 하지만 항소심에서도 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은 유지될 가능성이 높고요. 백현동 옹벽 아파트가 당연히 유죄일 테니까요. 만약에 대장동 비리와 관련돼서 법리적인 이유로 무죄 났던 부분도 유죄로 바뀐다면 제가 애초에 설명드린 대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가 아닌 실형이 선고될 그럴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공직선거법이 왜 중요하냐면요. 434억 원이라는 국고 반납 문제도 있지만 이것은 당연히 지난 대선에 반칙을 했으면 다음 대선 전까지는 사법부가 무조건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1심 6개월, 2심 3개월, 3심 3개월이라는 그 기한에 설정을 해놓는 것이거든요. 그 기한을 가급적이면 지키려고 노력해야 되고 적어도 내년 상반기에 아무리 늦더라도 내년 하반기 이 무렵에는 모두 이 공직선거법 위반이 확정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쟁점은요. 434억 원 어떻게 반납받을 것이냐 하는 건데요. 민주당이 위성정당을 만들거나 당명을 바꾸거나 당을 쪼개서 이 돈을 안 내려고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벌써부터 사법부 판단에 불복하고 있죠. 근데 저는 이 법률안 개정 작업을 통해서 국민의 혈세, 이 434억 원을 법에 따라 반드시 환수되도록 제가 입법적 조치를 할 것이고요. 민주당이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방송 생중계처럼 이 이슈를 계속 제기함으로써 국민들께서 두 눈 똑똑히 지켜보고 이걸 감시하실 수 있도록 제가 가이드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이제는 위중교사 차례입니다. 위중교사 어떻게 될까요? 저는 위중교사는 징역 1년에 실형이 선고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지금 공직선거법 위반은 434억 원도 반납해야 되고 이재명 대표가 대선에도 못 나온다는 페널티가 정확히 있다 보니까 재판부에서 집행유예를 좀 붙여준 것 같아요. 그래서 집행유예를 붙여준 사유로서 대선에서 대통령이 되지 못한 점, 그리고 전과 중에 벌금형밖에 없는 점, 이런 것들을 이유로 해서 집행유예를 붙여줬거든요. 근데 위중교사는 집행유예를 붙여주기가 굉장히 명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 이런 위중교사를 했을 때는 실형이 계속 선고되고 있거든요. 거기다가 어떻습니까? 이재명 대표는 반성 안 하고 있죠. 벌써부터 사법부 불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민주당 의원들께서 다 벌써부터 재판부를 비판하고 있죠. 거기다가 덧대서 동종 전력이 있습니다. 무고랑 검사사칭죄로 벌금형을 받았는데 무고죄랑 위증죄는 거짓말 범죄이고 사법방해죄의 일환이기 때문에 같은 유형의 범죄로 보거든요. 그래서
동종범죄가 있는 사람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는 좀 드문 케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중교사는 저는 25일이긴 하지만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될 것으로 저는 예측을 하고 있고요.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됐을 경우 재판부가 일반 국민과 마찬가지로 실형이 선고될 때 법정 구속을 결정한다면 이 부분은 이미 지난 국회에서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을 받을 때 위중교사 부분과 대북 송금 부분은 국회에서 이미 구속해도 좋아라고 승인을 해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회 방탄이 안 통합니다. 불체포 특권이 통하지 않고 재판부가 결정하면 바로 구속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의 진짜 리스크는 이 공직선거법 위반도 있지만 위중교사 부분이 정말로 큰 리스크고, 민주당도 공직선거법 위반보다 위중교사를 더 크게 봤는데 지금 많이 당황한 것 같아요. 공직선거법 위반이 생각보다 너무 높게 나왔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거짓말로써 국민들의 표를 훔쳐서 5년이라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져야 되는 그 민주적 정당성을 획득하려고 했던 행위는 사실상 굉장히 중하거든요. 저는 오히려 집행유예를 달아준 것이 조금 제 감으로는 양형상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위중교사 끝까지 실형이 선고되는지 살펴볼 것이고, 위중교사에 대한 재판 생중계도 끊임없이 요구할 것입니다. 오늘 긴급 해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가 하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만 우리 보수가 의지해서는 미래가 한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도 오늘 되게 반가웠어요. 하지만 저는 이재명 대표가 사법 리스크 절대 넘어갈 수 없다라고 확신하거든요. 이미 사법 리스크는 해소가 안 된다는 것을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가야 될 길은 뭐냐? 정말 우리 국민의힘이 의석수는 모자라지만 서로 단합해서 국민을 위한 정치, 정책, 민생 이런 것들 얘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는 계속 해설을 해 나가서 사법부가 올바르게 서게 하면서도 민생을 챙기는 쪽으로 조금 더 의정활동에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아마 가족들 중에 수능 시험을 치신 수험생분들 많을 텐데요. 가족분들과 편안한 시간 보내시고 그동안 고생하셨다는 말씀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해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끝? 의원님은 앞에 1심 선고 정확히 맞췄다는 말씀을 하셨어야죠. 아니야, 다 알아. 주진우의 이슈 해설